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제 기말 대비 문제 풀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일단 저기 빈칸부터 채웁시다. 지구의 중력은 지구 지읒을 향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초성 퀴즈 지읒. 중심. 중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서로 시옷, 히읗, 지읒, 이응 하는 힘이다. 상호작용. 자유낙하는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지읒, 기읒 증가한다. 수평방향으로 던져진 물체의 시옷, 피읍 방향 속력은 수평 방향 속력은 일정하고 이응, 지읒 방향 속력은 연직 방향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달이나 인공위성의 가속도 방향은 지읒, 기읒, 지읒, 시읒 방향이다. 지구 중심 방향이다. 우리가 이제 원운동하는 힘을 만드는 힘을 구심력이라 그러고요. 그건 말 그대로 구의 중심을 향하는 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중심이 맞겠죠. 자, 1. 중력, OX 문제. 이런 거 이제 빠르게 체크해야 되지. 중력은 연직으로 작용한다. O. 중력은 다른 행성에서 작용하지 않는다. X.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한다. O. 지표면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측정하는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X. 지표면 근처에서 질량이 1kg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약 9.8N이다. O. 자, 2번. 직선도로에서 10m/s에 달리는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2초 정지했다. 가속도의 크기는, 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2번 문제에서 가속도를 물어봤느냐,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느냐. 글자 장난들 이제 하나하나 짚어갈게요. 크기라는 말은 결국 뭐 하라는 소리다? 네, 절대값을 치라는 소리죠. 그럼 이 문제의 원래 가속도는, 자, 원래 가속도의 정의는 델타 t분의 델타 v잖아. 그래서 델타 t분의 v 마이너스 v0잖아. 그러면 2초에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럼 원래 뭐가 된다? 마이너스 5m/s 제곱인데 크기라 그랬으니까 얼마라고 써야 된다? 5m/s 제곱. 단위까지 꼼꼼하게 체크. 특히 서술형 나오니까. 자, 3번. 자유낙하 운동. OX 문제. 자유낙하하는 동안 중력의 크기는 감소한다? X죠. 여기선 일정하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유낙하하는 질량이 1kg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약 9.8N이다? O.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X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지 가속도는 일정해야 되잖아. 자, 글자 장난인 거지, 딱.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중력의 방향은 같다. O. 자, 아까 앞에서 나온 것 똑같습니다. 공은 수평 방향으로 등속 직선, 연직 방향으론 자유낙하. 수평으로 던지는 속력이 클수록 지면에서 멀리. 자, 지표면 근처에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던져지는 물체 ABC. 자고 뉴턴의 대포죠. 수평으로 발사한 속력이 가장 큰 것은 C. C보다 빠르면 어떻게 되게? 아니에요. 더 멀리 갔다가 들어옵니다. 그게 속력 범위가 있어요. 여기서 쐈을 때 이게 정확하게 원궤도를 그려서 돌아오기 위한 속도가 8km/초란 말이야. 이게 완전히 날아가서 안 들어오기 위한 속력이 11.2km/초예요.
이게 이제 우리 지구에서 달까지 보낼 때 필요한 속력인 겁니다. 그러면은 8보다 크고 11.2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멀리 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돼 있다. 8이 안 되면 떨어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일 빠른 거는 C. 됐지? 자, 넘어가서 쑥쑥. 1.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실력 쑥쑥 1번 문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잖아, 문제가.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이제 문제 푸는 습관에 어차피 내가 자료를 많이 계속 줄 거 아니야. 03이 성감이 03이면 경기도죠? 수원인가?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것들에서 모두 쓰는 문제 있잖아. 항상 여러분들이 뭐 해줘야 된다? 틀린 거 고치기도 지금은 연습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기억, 질량이 클수록 중력의 크기는 크다. 오죠. 왜? 우리 만율력 공식이 뭐야? G, R 제곱, M1, M2. 그러면 질량이 커질수록 중력이 커지겠네. 니은, 지표면 근처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연직이다. 맞죠? 디귿, 물체 사이 거리가 클수록 중력의 크기는 증가한다? 감소해야 되겠지. 분모인데. 그래서 디귿이 틀렸습니다. 증가한다가 아니고 디귿. 증가를 감소로 고쳐 써놔야 되겠죠. 자, 2번. 자동차 가속도의 크기는 자, 요거 봐봐. 요런 문제를 사다리 문제라고 하는데요. 데이터가 무슨 뜻인지를 잘 그어야 돼. 0, 0.2, 0.4, 0.6인데 여기 가속 속도가 지금 문제 글자가 좀 이상하죠. 자동차의 위치를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해놓고 저기 속력도 다 적어놨잖아. 그럼 여기가 5m/s 10, 15, 20이잖아. 그럼 여기 봐봐. 얘가 V란 말이야, 지금 순간. 그러면 델타 V는 얼마예요? 5죠. 근데 그럼 가속도가 5냐? 아니죠. 왜? 지금 델타 T가 얼마예요? 0.2라고. 0.2분의 5가 가속도예요. 그럼 얼마? 25. 오케이? 델타 T가 얼마인지 안 속아야 된다고. 그럼 4번이겠죠? 3번. 자유낙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또 여기서 옳은 것만을 돼 있으면 문제 옳은 것만을 표시를 해놓고 틀린 걸 뭐 해야 된다? 고친다. 학교 시험 칠 때까지도 그렇게 돼야 된다. 운동 방향과 중력 방향 같다. 맞고. 운동하는 동안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고.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의 크기는 증가한다? 안 합니다. 왜? A는 M분의 F라서 M분의 mg라서 G잖아. 맞죠? 결국 지표면에서 자유낙하할 때 중력가속도로 떨어지는 이유 질량하고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서 디귿이 틀려서 기억니은 3번. 자, 4번. 오른쪽 그림은 시간 t 이꼴 0일 때 점 O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하며 PQ를 지난다. 물체의 속력은 P와 Q에서 각각 V와 3V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자, 기억. 중력의 방향은 PQ에서 같다? 같죠? 맞지? 네. 니은. 중력의 크기는 P가 Q에서보다 크다? 같다.
같아야 되니까 니은 틀리죠. 네. O에서 P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절반이다. 맞아 틀려? 확신이 안 서지 지금. 네. 왜 이걸 확신이 안 서면 어떡해? 얘 지금 A, O 지점이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대잖아. 네. 등가속도잖아. 우리 지금 항상 그래프 뭐로 그린다고? VT로. 그럼 봐봐. 지금 속력이 얼마랑 얼마라고? V하고 3V. V하고 3V예요. 그럼 여기 걸리는 시간은? G분의 V. 여기는 G분의 V고 여기는 G분의 3V. G분의 3V 아니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몇 대 몇인데 이것들아. 1대1이요. 그래 1대2. 그래프장. 어? 그래프가. 그렇지 그래프 짱. 내가 늘 강조하잖아. 역학에서 그래프를 안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프 짱. 오케이? 어렵나? 이게? 그래프 안 쓰세요. 야,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고 지금부터. 아니죠.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그래프를 빨리 그래프나 표로 정리를 잘할 수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가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풀립니다. 중요하단 말이죠. 됐지? 자, 5번 중요 문제랍니다. 수평으로 A를 던지는 순간 같은 높이에서 B를 가만히 놨을 때 A, B의 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 자, A는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고 B는 자유낙하를 하죠. 네. 기억, A의 수평 방향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떻게 한다? A는? 네. 자, 전에도 그랬지만 수평으로 던져지는 이 물체는 포물선 운동을 할 때 수평은 등소, 밑으로는 잔악이라 그랬죠. 그리고 얘는 그냥 밑으로 잔악이잖아.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도 어떨 것이다? 같겠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기억은 틀렸고 니은.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연직 방향의 가속도는 A가 B와 같다? 같죠. 뭐? 중력 가속도. 응? 자, 수평면에는 B가 A보다 먼저 도달한다? 아니다. 어떻다? 네, 동시에 도달한다. 그러면은 기억 틀리고 디귿 틀리니까 니은 2번이겠네요. 6번 똑같은 문제네.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물체 B를 수평으로 던졌습니다. A는 자유낙하시킬 거고 B는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던질 겁니다. 근데 요 밑에 일정한 높이의 선 위치 P가 있네요. 기억, A와 B는 동시에 P를 지난다? 네. 네, 어차피 수직 방향은 자유낙하랑 동일하니까. 자, P를 지날 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문제 잘 봐봐. 질량이 같아요? 네, 같대요. 그러면 중력의 크기도 같다. 자, 디귿. 여기가 중요한데 P를 지날 때 여기죠.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과 B의 운동 방향은 같다? 다르죠. 중력의 방향은 어딘데? 연직 아래.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 그렇기 때문에 같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디귿이 틀리지. 오케이? 자, 7번. 그래프 좀 그려야 될 것 같네요. 딱 봐도 각이. 자, 그림은 물체를 수평으로 10m/s에 던진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일정 시간 간격으로 물체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물체 위치의 수평 간격은 L이다. 자,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발사해서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초다. 각 나왔죠? 네. 자, 여기서 수평으로 10m/s로 날렸고 얘는 1초 만에 여기에 꽝 했어요.
그럼 이 길이가 몇 미터? 10m. 10m인 거지. 근데 여기에 지금 공이 몇 개냐? 여기요. 구간이 이렇게 돼 있잖아. 네. 그러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고. 그럼 요거 한 칸이 L이잖아. 네. 얼마? 6.5m. 아, 여기가 L이구나. 여기도 L. 여기도 L. 그러면 L은 2.5m. 맞죠? 자, 8번. 그림을 쇠구슬 발사장치로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B를 수평으로 발사했을 때 AB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의 경로다. 자, 기억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A 운동 방향과 같다. A는 자유낙하니까 같죠? 네.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같은 높이에서 연직 방향 속력은 AB가 같다? 네. 연직 방향 속력이니까 수직축 속력. 따라서 둘 다 자유낙하니까 같지? 네. A와 B는 수평면에 동시 도달한다? 맞죠. 맞죠? 그래서 다 맞네요. 자, 9번.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같은 속력에서 물체 B를 수평으로 10m로 던졌다. B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는 25m다. 자, 요거 봐봐. 요 길이가 얼마다? 25m. 25m인데 수평으로 던져진 속력이 얼마다? 20m 거세요. 그러면 날아가는데 몇 초 걸렸다? 2.5초. 네, 2.5초 만에 떨어진 거죠. 그러면 A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순간의 속력은 자, V는 GT인데 자, 문제 봐봐. G는 얼마? 10m 거세요. 10. 시간은 몇 초? 2.5. 그러면 여기 수직 속력은 25. 네, 25m/s. 오케이? 네. 다음 바다. 자, 뉴턴의 대포입니다. 10번. 그림과 같이 지표면 근처에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A, B, C를 던졌을 때 A와 B는 지편에 따르고 C는 지구 주위를 원궤도를 따라 돌았다. 자, A는 낙하하는 동안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자유 낙하 운동을 한다. 했죠?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요건 이제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세워볼까요? 기억을 일단 세모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니은 발사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이건 개소리죠. B가 더 크지. 니은은 날리고 C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C의 운동 방향과 수직이다. 원운동의 핵심이에요. 원운동은 운동과 힘 방향이 수직입니다. 등속 원운동 자체가. 그러니까 디귿은 무조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기억의 문장 표현이 애매하죠. 솔직하게. 네. 근데 봐봐. 수직만 고려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얘가 수직으로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문장 해석이. 낙하하는 동안 지구 중심을 향해 자유낙하했다라고 적혀 있는 거잖아. 자유낙하 아니잖아. 이거 포물선이잖아요. 문장 자체의 뜻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기억이 맞는 보기가 되려면 A가 낙하하는 동안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는 이라는 한정이 들어가야 돼요. 수직 운동에 대해서만을 고려하면 자유낙하다라고 써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포물선 운동한 놈을 얘는 수직으로 자유낙하했다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날려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얘는 3번입니다. 좀 이따 답지 볼게요. 표시는 해놔라 잠깐.
11번. 행성 표면으로 높이 h인 곳에 수평으로 질량이 같은 물체 AB를 던졌을 때 운동이다. 가속도의 방향은? 자, 여기서 11번에 가속도의 방향은 돼 있잖아. 네. 중력의 방향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지구 중심 방향이잖아. 네. 그럼 A와 B에서 이 중력의 방향은 같죠?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속력은 A가 크다, B가 크다? B. B가 크죠? 중력의 크기는 A가 크다, B가 크다? 같다라고 해야죠. 이 정도면 지표 부근이니까. 오케이? 네. 자, 12번. 여기서부터 이제 좀 풀이를 좀 합시다. 소수령이기도 하니까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2h와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AB가 자유낙하를 해서 수평면에 도달한다. AB의 질량은 m과 2m이다. 도달할 때까지 시간은 TATB다. TATB를 등호 또는 부등호를 이용하여 비교하시오. 자, 이거 우리 전에 자유낙하 운동에서 내가 한번 설명했던 거 있습니다. 기억합니까, 이거? 물체가 떨어진 높이가 h라고 할 때, 네. 그 h가 될 때까지 속력은 루트 이지 2gh. 그래서 시간은 10분의 루트 10분의 2. 즉 TA와 TB는 누가 크다? 당연히 TA TA가 크죠. 질량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예요. 그럼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에 AB의 속력을 비교해라. 근데 이거 소수령이잖아. 답만 쓰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럼 만약에 이걸 소수령 풀이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A가 자. 아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에서 이동 거리는 2분의 1 gt 제곱이므로 요 정도 시까지는 여러분들이 써줄 수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된다? TA는 그러니까 A에서 2H는 2분의 1 GTA 제곱이므로 TA는 2 루트 G분의 H가 되고 맞지? 네. B에서 H는 2분의 1 G TB 제곱이므로 TB는 루트 G분의 2H다. 맞지? 따라서 TA가 TB보다 크고 네. 그 다음에 2번은 VA는 2번 V는 GT에서 VA는 GTA이고 VB는 GTB입니다. VA가 VB보다 크죠. 이렇게만 써주면 돼. 아니면 굳이 쓰자.
이고 TA가 TB이므로 이러면 완벽하겠지. 객관식이면 그냥 저렇게 풀면 되고. 문제는 사실 서술형에서도 이걸 요렇게 설명해 놓고 이거 값이 나온 게 이 식이었단 말이야. h는 2분의 1 gt 제곱이고 v는 gt고 요거 두 개씩 가지고 유도한 값이긴 하단 말이야. 이해가 되죠? 네. 아니면 v는 이게 이걸 쓰거나 아니면 v제곱은 2gh가 된단 말이야.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에서 유도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공식을 점프를 많이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차곡차곡 다 써주는 걸 학교 과학 선생님들은 참 좋아할 겁니다. 서술형으로 나온다면요. 이건 이제 1번 문제집 모범 답안. 내 스타일. 참고 원래 물투풀이. 물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해서 유도해야 될 전체를 패턴화 시켜서 암기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겁낼 필요 없어요. 더 쉬워져. 문제가 어렵잖아. 내용이 어려운 문제는 쉬워져요. 이해가 안 돼? 범위가 넓어지면 시험 문제는 어려워져, 쉬워져? 쉬워지죠. 그러면 개념이 어려워지잖아. 문제는 어려워진다, 쉬워진다? 쉬워진다. 왜? 고등학생이니까. 그렇지. 야, 상대성 이론 어렵게 나오디? 물원에서? 광전효과 어렵게 나올 수 있어? 못 나오죠. 왜? 고등학생이니까. 니들은 고1이고 이제 내년에 고2란 말이야. 수능도 안 나오는데 문제를 어렵게 왜 내요? 개념 이해만 하면 됐지. 억울하면 계속 다녀. 내가 우리 학원에 지금 일반 계급반 확장시켜준다니까 뭐. 지금 우리 물원반 애들 지금 30명씩 케어, 물리선생님 3명이 달라붙어서 케어합니다. 물원반. 30명 터져나가요, 지금, 사직에. 물리 선택해. 내년에 빵빵하게 밀어줄게. 저희는 누가 택시 다 했어요. 이게 다 해야 되잖아. 데리고 와. 자, 13번.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같은 높이에 있는 물체 B와 C를 수평으로 던졌다. A, B, C 운동을 나타내는. 질량은 MA, MB, NC이고 MA랑 MB는 질량이 오고 C는 너무 무겁다. 자, 여기에 밑줄 그어 봅시다. 수평으로 날아간 거리는 C가 B보다 크면 이거 무슨 소리다? 딱 하나죠. 자, 자유낙하 문제를 내는데 얘랑 얘가 질량이 크고 얘가 질량이 더 큰 건데 수직 낙하든 포물선 운동인데 질량 상관 있다 없다? 없다. 공기 저항도 없는데 상관없어요. 대신에 뭐는 설명이 있다? 얘가 날아간 수평거리보다 얘가 날아간 수평거리가 더 멀다는 건 뭐를 의미한다? 단순하게 수평 방향 이동 속력이 크다. VB랑 VC에서 얘가 더 빠르다는 소리 이거밖에 없잖아. 네. 자, 이제 문제를 봅시다. B가 C보다 작은 물리량을 두 가지 설명하시오. 질량하고요. 수평 속도요. 네. 그럼 굳이 우기면 또 뭐도 될 수 있어? 중력 크기. 중력 크기, 그렇지. 또 바닥에 충돌할 때 속력이요. 바닥에 충돌할 때 수직 속력은 같겠지. 근데 수평 속력은 얘는 작은 거 그대로, 얘는 큰 거 그대로가 얘는 요만큼이고 얘는 이만큼이란 말이야. 될 거 많죠? 네. A, B, C가 지면으로부터 같은 H인 곳을 통과하는 순간 세 물체의 물리량을 비교했을 때 같은 것! 두 가지 되시오. 지면은 부는 속도. 아니, H를 통과할 때 얘는 그냥 자유낙하. 이때 여기를 지날 때 얘랑 얘가 같은 값을 말할 수 있는 거. 가속도. 네, 가속도의 크기. 연식 방향 속력. 연직 방향 속력, 그렇지. 가속도의 크기와 연직 방향의 속력. H까지 도달할 때 걸린 시간.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되겠죠. 네. 중력의 크기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C가 중요한 거니까. 그치, C가 더 무거우니까 중력은 안 되지. 오케이? 네. 자, 11강 역학 시스템과 안전. 이 템포대로면 우리 오늘 문제 연락에 풀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빈칸을 채워갑시다. 기역시옷은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관성.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과 시옷 디귿의 곱이다. 속도. 칫 기역 리을은 물체에 작용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이다. 충격량. 4번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이 클수록 물체의 이응 디귿 리을 변화량이 크다. 운동량. 5번 에어백은 충돌 사고 시 치읓 디귿 시읒 기역을 길게 하여 힘의 크기를 줄여 피해를 줄인다. 충돌 시간. 자, 1번 빈칸 채우기. 관성은 물체가 현재의 기억 상태,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로 물체의 땡땡이 클수록 크다. 질량이 클수록 크다. 운동량에 대한 설명을 옳으면 O, 옳지 않으면 X.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이 작을수록 운동량의 크기는 크다. X. 네.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의 크기가 클수록 운동량의 크기는 크다. O. 물체가 다른 물체와 충돌할 때 운동량의 크기가 작을수록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크게 변화시킨다. X죠. 운동량 큰 게 다른 걸 많이 변화시키기 유리하지. 2번. 물체가 다른 물체와 충돌할 때 받는 충격량이 클수록 물체의 운동량이 땡게 변한다. 크게 변한다. 이때 물체가 받는 충격량은 물체의 땡 변화량과 같다. 운동량. 4번. 정지해 있는 물체에 10N의 힘을 3초 동안 가했을 때 충격량의 크기는 30N/s. 가운데 점 찍으세요. 너희 학교 시비 걸렸다며. 조심합시다. 중간에 이제 그 지랄 떨었으면 그대로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5번. 그림은 운동하는 물체가 벽에 충돌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를 힘에 작용하는 시간에 나타낸 것이다. FT 그래프죠. 운동량 충격량에서 FT 그래프 밑넓이의 뜻은 충격량의 크기, 그리고 동시에 무엇의 크기이기도 하다?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 그럼 여기서는 충격량의 크기라고 쓰는 게 가장 좋겠죠. 자, 6. 다음은 우리 주변에 안전장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안전모, 에어백, 범퍼, 센서, 후방감지 센서. 충돌할 때 힘이 받는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사람이 받는 힘의 크기를 작게 해서 피해를 주기는 안전장치 3개. 위에 거 3개죠. 안전모, 에어백, 범퍼. 충돌 반지 센서, 후방감지 센서는 충돌을 예방하는 거지. 저거 달았다고 사고 안 나는 건 아니잖아. 사고 나서 덜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넘어갑시다. 자, 쑥쑥 실력. 1. 관성과 관련인 현상으로 옳은 것만은. 자, 여기서 팁을 드릴게요. 관성과 관련이라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X인 보기는 뭘 찾으면 되느냐? 작용 반작용부터 찾고, 그게 없으면 힘이 가해져서 가속도가 생기는 걸 찾으면 돼요. 자, 기억. 큰 힘으로 던진 공이 멀리 날아간다. 밑에 거네. 니은. 정지해 있는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몸이 버스 운동 방향과 반대로 쏠린다. 이거 관성 맞죠? 네. 디귿. 움직이는 자전거의 페달을 밟지 않아도 얼마 동안 계속 달린다. 이것도 관성 맞잖아. 그래서 5번이죠.
여기서 기억은 너무 웃기고 그럼 작용 반작용의 예로 하나 만들 만한 거 없냐? 대포를 발사하면 대포가 뒤로 밀린다. 총을 쏘면 반동이 있다. 퉁. 이건 뭐다? 작용 반작용인 거죠. 자, 2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B가 같은 방향으로 일정 속력 2와 5로 직선 운동을 한다. AB의 질량은 각각 3과 2다. 운동량의 크기 PB분의 PA는 자, A는 운동량이 얼마예요? 3이 6. B는 1은 2. 그럼 2분의 6이니까 3. 5번이죠. 자, 충격량 2번. 자, 요건 한번 구해봅시다. 그림 뭐 쉬운 기초 문제긴 한데. 자, 10kg이 속력이 얼마죠, 지금? 2지. 그러면 현재 P0가 얼마다? 20kg 미터 per second. 근데 거기에 지금 15N을 2초 동안 가했잖아. 그러면 충격량이 얼마? 30이잖아. 자, 이 둘의 방향이 같나요? 반대인가요? 같죠? 그럼 뭐 하면 돼?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나와야 돼? 50인데 이게 10V잖아. 따라서 V는 얼마? 5m/s. 네, 5m/s. 자, 4번 문제. 별표 좀 치세요, 그래프에. 그래프 중에 뭐가 나오는 그래프가 있다? PT 그래프가 있어요. 운동량이 세로축에 나오는 그래프가 있어. 이 그래프에서는 잘 봐봐. 어떤 기울기가 나오면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P인 거잖아. 그럼 이건 사실 뭐가 되냐면 F가 되거든. 왜? 델타 P는 F 델타 T 맞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로축에 질량을 나누면 뭐가 되게? 네, V 벡터가 되죠. 그럼 기울기도 질량을 나누면 뭐가 되게? 무슨 그래프로 바뀌었다? VT. 네, 그러면 이 넓이를 질량으로 나누면 뭐가 되게? 이동거리. 네, 변이가 되는. VT 그래프처럼 생각해도 된다는 소리야. 자, 수평면에서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낼 것이다. 물체의 질량은 5kg다. 0에서 2초까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2N이다. 기울기가 2냐? 0에서 2까지? 1이죠. 그러면은 1N이 돼야 되니까 틀린 거지. 3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3초일 때 운동량이 지금 2잖아. 질량이 5잖아. 속력이 0.4가 맞죠? 5분의 2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 세로축의 질량 나누면 속도라고. 그럼 니은 맞지? 디귿. 4에서 5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그냥 요 폭이에요. 얼마다? 2다. 크기라 있으니까 절대값이니까 2가 맞죠. 오케이? 이해가 안 돼? 요 세로폭이 뭔데요? 세로폭의 의미. PT 운동량이 그게 뭔데? 자, 5번 문제.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B가 같은 방향으로 각각 3, 1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이다. 그림 나는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B의 질량은 2와 1이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상황 판단을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야 돼요. 두 개를 그려야지 실수가 가장 적어져요. 안 그려도 풀 수 있는데요. 그러다 실수 나와가지고 등급이 하나 떨어져 봐야 제정신을 차리죠.
자, 지금 충돌 전이잖아. 2가 3이고 1이 1이었는데 충돌 후에 1이 얼마로 바뀐 거야 지금? 4로 바뀐 거지. 그러면 여기 2는 얼마가 될 거냐를 봐야 될 것 같은 문제잖아. 일단 요 상황 파악부터 하자고. 자, 여기 운동량 얼마? 6. 여기 1. 여기 4. 그러면 여긴 3. 그럼 얘는 2분의 3. 1점. A와 B가 충돌하기 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맞죠? 네. 충돌 과정에서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자 1에서 4까지 변했잖아. 네. 그럼 얼마야? 3. 3이 늘은 거잖아. 그러면 니은 틀렸죠? 네. 자, 충돌 후 속력은 B가 A의 2배다. 1.594인데 틀렸네요. 응? 어려운 거 아닌데 이거 봐봐. 그림 안 그리고 판단하려고 그러면 귀찮단 말이에요. 계산을 바로 하더라도 그려놓고 하세요. 반드시. 6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4kg 물체가 5m/s. 자, 요거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운동 중인 상태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현재 얘 그림 봐봐. 4짜리가 5로 운동 중이에요. 네. 그럼 얘 현재 처음 운동량 P0가 얼마다? 20. 20이야.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세요. FT 그래프입니다. FT 그래프의 뜻은 뭐다? 넓이가 충격량이지. 네. 여기 4고 여기가 6이잖아. 네. 그럼 여기는 얼마? 24. 24죠. 근데 운동 방향으로 줬다 그랬으니까 얘 플러스지. 네. 그러면 결국 나중 물체는 질량 4짜리가 속력 V일 건데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 44. 네, 44가 나와야 돼. 그럼 V는? 11. 네, 11이죠. 계산식만 갖고 푸는 것보다 이게 빨라요, 무조건. 근데 여기서 문제. 1초일 때? 자, 1초일 때는 여기에 얼마만큼 추가되는 거야? 4요. 4만큼 추가되죠. 그러면 P-는 24니까 4 곱하기 6이죠. 네. 1초일 때 속력은 6이다. 맞지? 네. 운동량의 크기는 3초일 때가 1초일 때의 3분의 4배다? 1초일 때 P1이 46이 돼 24잖아. 네. 3초일 때 P3는 32요. 32죠. 네. 이게 3분의 4배냐? 맞네. 24에 3분의 1을 하면 얼마야? 8이고 4배 하면 32가 맞네요. 디귿 0에서 10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그냥 이 넓이잖아. 여기는 안 받았잖아. 네. 24죠. 디귿 틀렸네. 오케이? 네. 7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R을 향해 V로 증속 직선 운동을 한다. A와 B가 충돌한 후 A는 정지한다. A, B의 질량은 M3M이다. A가 정지했죠. 네. 역시 이것도 그림을 확실히 그려봐야 됩니다. 자, 질량 M이고 V고 3M이고 0이었죠. 근데 충돌 후에 M이고 0이야. 그럼 여기 3M은 3분의 V. 그치 3분의 1V가 돼야 되죠. 자, 문제 봅시다. B에 충돌하기 전 A 운동량의 크기는 MV다. 맞죠? 네.
충돌 과정에서 A가 B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MV다. 마이너스 MV니까 절대값 치면 MV 맞지? 네. 충돌 후 B의 속력은 6분의 1V가 아니고 3분의 1V다. 맞죠? 네. 네. 자, 8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V로 운동한다. 나는 A, B가 충돌하는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이다. 질량은 A가 B의 2배이고 충돌 후 속력은 B가 A의 2배다. 어쨌거나 둘 다 운동하고 있다는 소리잖아.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포지션을 잡아줘야 되냐면 역시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림만 그리면 쉬워요. 자, 일단 질량은 A가 B의 2배라 그랬죠. 네. 그러면 이렇게 잡아 그냥 EM0. 얘는 M이에요. M0죠. 그리고 얘가 지금 속력이 V였잖아. 네. 그리고 충돌 후에는 EM0고 네. 요게 V-면 여기는 M0에 2V-가 될 거 아니야. 네. 그지? 네. 일단 요렇게만 해놓고 고민을 해봅시다. 일단 식 계산은 좀 이따 하고요. 자, 기억. 충돌 과정에서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 아닙니다.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같아야 돼요. 네. 자,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전이 충돌 후의 2배이다. 요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위에는 뭐야? EM0V는 그냥 제로 떼자. 떼도 되겠다. 네. EMV는 EMV- 플러스 네. EMV-가 된다고. 맞죠? 네. 그러면 4MV-가 EMV니까 EM 날리면 V는 2V-지. 네. 즉 얘가 뭐다? V다. 얘는 2분의 1V다. 2분의 1V다. 그럼 니은 맞네? A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전이 후의 2배다. 맞잖아. 네. 충돌 후 B의 속력은 V다. 맞잖아. 기억만 틀렸네요. 5번. 오케이? 네. 9번. 정지에 있는 질량 0.15kg의 야구공에 0.01초 동안 힘을 작용했더니 야구공의 속력이 60이 됐다. 힘의 크기는. 자, 이거는 단위 위치 잘 맞춰야 돼. 네. 0.15가 60이 된 거잖아. 운동량 변화. 네. 그리고 F가 0.01초 작용한 거잖아. 네. 그럼 여기 봐봐. 양변에 100 곱하면 이거 1로 바뀔 거고 이거 15로 바뀔 거 아니야. 네. 그럼 F는 700, 900? 5번이네요. 그지? 넘어가서 10번. 오른쪽 그림은 투수가 던진 공이란 공 AB가 포수의 글러브에 닿을 때부터 정지할 때까지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속도 시간 그래프네요. 글러브에 닿기 직전 야구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야, 동일한 공이 동일한 속도로 와서 닿았잖아. 네. 그럼 운동량의 크기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 같아요. 그렇지. 저건 그래프 갖고 장난친 같은 거죠. 그러면 걔네들이 정지할 때까지 충격량의 크기도 어떻게 돼야 돼? 같아요. 같아야 된다고.
그래프 갖고 함정 파고 있는 문제야 10번은. 동일한 공을 동일한 속도로 던진 거를 밑으로 봤는데 A는 어떻게 짧은 시간에 멈췄고 B는 쭉 당기면서 긴 시간에 받은 거 아니야 단순하게.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맞죠? 이건 다르게 생각해 봐봐. 저기 지금 속도 시간 그래프잖아. 기울기가 뭔데? 평균 기울기가 가속도죠. 저기에 질량 곱하면 뭔데? 힘이요. 그래 힘. 그럼 세로축이 PT 그래프로 바뀐다는 소리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힘만 다른 거지. 기울기가 힘이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잖아. 그래서 디귿만 맞네 2번. 맞지? 네. 11번 뜀틀하기. 근데 착지할 때 무릎을 굽힌다. 이거 무슨 동작이다? 무릎을 굽히면 착지한다? 충돌 시간을 늘리는. 네, 충돌 시간을 늘려서 힘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거죠. 충격량 줄어드냐? 아니요. 아니죠. 자, 뜀틀을 넘는 순간 선수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다. 일정하죠? 네. 착지할 때 무릎을 많이 구부릴수록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증가한다? 일정해요. 일정하죠. 자, B 틀렸고 디귿. 무릎을 많이 구부릴수록 지면으로부터 힘을 받는 시간이 증가한다? 이건 맞죠. 닿았을 때부터 멈출 때까지. 그럼 A씨가 맞네요. 4번. 자, 12번. 자, 12번 앞쪽 가 그래프에 델타 V가 얼마가 돼야 되죠? 자, 2V로 벽에 들이받고 튕겨 나오는 게 V잖아. 네. 델타 V는 V예요, 3V예요? 3분. 3V라는 거야. 자, 기억부터 봅시다. 물체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전이 후에 2배다. 맞죠? 네. 나에서 B 끝인 부분의 면적은 2NV다? 아까 델타 V 얼마라고? 3. 그치, 3V라 그랬지. 그러면은 저 충격량의 넓이는? 3. 그치, 3NV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니은 틀렸지? 네. 그러면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으로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3T분의 NV야, 3T분의 3NV야. 3T분의 3분. 그치, 3T분의 3NV니까 디귿도 틀린다고. 이건 1번이에요. 오케이? 네. 자, 13번. 에어백이나 범퍼 둘 다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 맞고. 그래서 힘의 크기는 그래서 감소하는데 운동량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것은 아니죠.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풀이를 해줬고, 자, 쌤 잠시 좀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지금부터 뭐 하시냐면 14부터 18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1번. 학교 주변에서 도로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를 천천히 운행하여 균형 속도를 정한다. 속도 제한을 가능한 운동량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자, 속도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운동량이 커지죠. 근데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최대 마찰력의 크기는 일정할 거 아니야. 그 말은 뭐가 된다? 속도가 커지면 멈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는 말 자체는 뭐다? 제동거리가 늘어난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 날 위험이 생긴다는 거죠. 15번. 0.04kg인 골프공의 골프채를 0.01초 힘을 했더니 속력이 125가 됐다. 힘의 크기는 500N. 맞죠? 공식 어떻게 적으면 돼? 0.04 곱하기 125는 0.01 곱하기 F잖아. 네. 자, 16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B가 같은 속력 V로 운동하다가 A는 벽과 충돌하여 반대로 튕겨나오고 B는 벽과 충돌했다. AB의 질량은 2N과 M이다. 자, 물체가 벽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의 3배다. 그럼 봐봐. 얘는 지금 MV로 가다가 0이 된 거잖아. 네. 그럼 얘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예요? MV. MV지. 그럼 얘기는 3MV를 받았다는 소리잖아. 네. 근데 봐봐. 들어갈 때가 얼마예요? EMV요. EMV잖아. 네. 그럼 얘가 튕겨 나오는 게 얼마가 된다? MV.
NV가 돼야 되잖아. 네. 그럼 EM의 2분의 1V. 그치 2분의 1V가 되겠죠. 정답. 오케이? 네. 17번. 인체 모형을 실험한 자동차 충돌 실험에서 나타낸 것이다. 표는 충돌 실험에서 인체 모형이 충돌한 지점과 충돌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속도 변화의 크기는 가나에서 같다. 인체 모형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비교하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자, 어차피 사람의 속도가 같은 상태였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사람의 운동량은 같겠죠. 네. 근데 안전띠를 가지고 멈출 때는 0.03 네. 안전띠에 의해서 멈출 때는 0.3초 만에 멈췄고 에어백에서는 1초 만에 멈췄잖아. 네. 그러면 결국 뭐다? F 곱하기 0, 그러니까 F 안전 곱하기 0.3이랑 네. F 에어백 곱하기 1이 어때야 된다고? 다 된다. 그럼 시간이 얘가 크니까 힘은 얘가 커야 되겠죠. 네. 요거 설명한 거지. 비교만 하라 그랬으니까. 18번. AB가 코치와 권투 훈련을 하는 모습이다. 날아오는 펀치 피할 여유 없을 때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앞으로 가면서 맞고 한 애는 이거를 슬립하면서 뒤로 피하면서 맞았어. 근데 펀치가 맞는 속력은 같았다면 평균 힘은 A가. 그치 A가 크죠. 상대 속도가 크니까. 네. 네. 자, 권투 장갑을 꼈을 때와 권투 장갑을 끼지 않았을 때 평균 힘의 크기는 꼈을 때가 크죠. 안 꼈을 때가 크겠지. 얘는 멈추는데 시간이 짧고 권투 장갑은 푹신하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는 효과가 있다?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 근데 실제 프로복싱에서는 속력이 같지가 않아요. 무엇보다 이 펀치가 뻗어져 나올 때 다 펴지기 전에 맞는 거랑 딱 다 뻗어졌을 때 여기서 맞는 거랑 위력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더 들어가잖아. 더 들어가고 심지어 그 이종격 투기에서는 날라오는 펀치 이마로 까버리는 수도 있어요. 예. 이마로 그 이종격 투기 장르 중에 이거 장갑 안 끼는 이종격 투기들 있었잖아요. 완전 극초기에 맨손 이종격 투기 할 때. 그럼 펀치 날라오는 거 이마로 받아버려요. 왜 그런지 아냐? 두개골이 손뼈보다 단단해요. 그러면 날라오는 펀치를 맨 이마로 버팅해버리면 손이 나가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실제로 이종격 투기나 복싱 선수들은 여기 뭐 해? 미리 테이핑 하잖아. 손 나가지 말라고 감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재밌는 거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거 진짜 외국 영화 중에 이거 정말 잘 살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주먹에 그 권투 장갑이나 복싱 장갑 같은 거 있잖아. 네. 격투 장갑 안 끼고 테이핑 안 하고 싸우면 정권 1회 날리잖아. 네. 손 나간다. 그래서 영화 셜록 있잖아요. 걔 누구냐? 닥터 스트레인지 배우. 베네딕트 컴버비치. 걔가 주연 배우한 설록 영화 있거든요. 걔 보면 무술할 때 이래 손 세로 잡고 펀치 세로 날려요. 이렇게 날면 안 나가. 덜 나가. 여기가. 근데 이걸 틀으면 여기서 나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그 붕대로 묶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순수하게 물리학적으로 조건을 갖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피구할 때 들이가면서 받는 거랑 뒤로 빠지면서 받는 거랑 뭐가 덜 아파? 맞아요. 그 이야기예요. 오케이?